자, 뭐 또 하네요 또. 네, 대담하서 시즌 2인가요? 네, 오늘 청소년이 바라는 지역 공청회 장이라고 해서 청바지 공장이라는 이름으로,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와? 청바지 공장이라는 이름으로 청소년들이 지역에서 바라는 정책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지역 내에서 정책 실현할 수 있도록 어떤 공청회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내용이 이렇게 책자를 만들었고요. 뭐 지역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라는 그 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 조직되어 있는 걸 활용을 하는 거죠. 그거를 한번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주인공인 자리,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 이거는 그 청소년 참여위원회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본인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청소년들이 얼마나 받는지에 대한 그 조사, 그런 것들을 이제 본인들이 스스로 해서 그걸 이제 정책으로 마련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너무 괜찮아서 저희가 이제 의회 차원에서 이거는 우리가 받아서 조례로 만들면 좋겠다, 뭐 그런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공청회를 마련하게 됐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발판으로 삼아서 앞으로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들, 청소년이 바라고 그 청소년 니즈에 맞는 정책들을 수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처음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발전되어서 앞으로도 청소년들과 많이 교류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시민들께서 직접 정책을 제안하시고 또 저희 의원들은 그것을 받아 안아 조례로 구체화해서 집행부가 그것을 실행하도록 하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부정부현민과 간의 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시작을 이제 막 20대가 된 청소년 시민들의 제안으로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큰 기쁨을 느끼는데요. 더 보태고 덜 것이 없는 아주 이미 완벽한 정책들을 청소년들이 만들어내 주셔서 너무 놀랍고 행복했습니다. 이런 친구들을 새로운 유권자로 맞이한 우리 의원들은 더욱 분발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청소년은 내일의 주인이 아니라 오늘의 희망입니다. 또 시민의 정치 참여는 이상이 아니라 유일한 대안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남구의회는 그 사실을 명심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청소년의 희망을 품고자 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 및 청소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음과 동시에 제가 이 말을 꼭 하면서 가야 되겠습니다. 강력한 추진력으로 활기찬 행복도시 열정의 명품 남구를 만들어 가시는 남구청장 조재구 남구청장님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재구 남구청장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한강 이남에서는 우리 남구의회밖에 없지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청소년 정책을 수립을 위한 이 공청회를 마련해 주신 우리 남구의회 홍대한 의장님과 또 특히 이정현 우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을 멋지게 해주신 우리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정연우 미군부대 대책위원장님, 와 뒤에 기도합니까? 왜? 스텝입니다. 스텝. 네, 감사합니다. 평소에 이제 이 청소년들을 만나보면은 정말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참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청소년 여러분들이 있는 한 우리 사회는 더욱
밝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청소년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소년의 건강한 우리 성장과 또 밝은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것이며 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 프리존 이 정책 제안을 해주신 우리 진미경 센터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김나영 학생에게 감사드리고, 또 청소년 참여 이 위원회 및 스트레스 프리존 이 조례안 발제를 해주신 우리 이정현 의원님께 다시 한번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 남구청의 청소년 육성 관련 이 예산이 8억 2,400만 원입니다. 전년도 2019년도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8%가 늘어났다는 말씀드리고, 여러분께서 늘 남구 구정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또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 김나영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대구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심각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초록색으로 표시된 여학생 그래프를 보시면 14년도를 기준점으로 현재까지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쌓일 경우 우울증과 자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스트레스 개선 및 문화공간 확대를 남구 청소년 관련 정책으로 적극 제안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청소년 스트레스 개선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남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프로그램 기획부가 지도에 위치해 있는 청소년 관련 시설에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실험시설이나 이용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시설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보면 어떨까? 지금 갖고 있는 다양한 우리가 했던 내용들이나 하고 싶었던 그런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과 의논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반드시 실행되어야 하지만 현재 청소년 시설이 이미 충분하게 구축되어 있고 예산 부족으로 인해 증설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프리존과 같은 문화활동을 통해 우리는 크게 4가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대구의 남구청장님을 비롯한 학교장, 교육청장 분들께 청소년 문화시설의 필요성을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보통 위원회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조례가 따로 돼 있고, 지금 청소년 참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해져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아마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대구에는 모든 구가 다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다 있고 각 지자체에서 모두가 다 조례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안에서 정해져 있는 룰로만 해도 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지역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더 지방자치제도에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한번 정비를 해봤습니다. 정비를 하면서 우리 진미경 센터장님하고도 교류를 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계속 협의를 봐와서 우리 구에 맞는 게 어떤 것인가, 지금 우리 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에 거의 딱 맞춰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맞죠? 지금 청소년 참여위원회 몇 명 정도? 20명 정도죠. 그래서 아마 저희가 30명 정도로, 최대 30명 정도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조례안이 이제 우리 스트레스 프리존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2003년부터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최근에 2017년인가 18년부터 자살률이 2위가 됐잖아요. OECD 국가에서. 이게 자살률이 떨어져서 2위가 된 게 아니고 새로운 국가가 들어왔는데 그 국가가 자살률이 워낙 높아서, 그게 리투아니아였나? 그럴 건데 그 국가가 워낙 높아서 저희가 2위로 떨어졌지만 평균의 2배가 넘는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문제가 대한민국에서는 청소년 자살률과 노인 자살률이 다른 연령대 자살률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만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학생들에게 정신적 건강을 어떻게 챙겨줄 것인가. 사회적 건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회적 건강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자살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스트레스 프리존이라는 것이 저도 처음 알게 됐어요. 이 정책 제안을 보면서 알게 됐고요. 조사를 조금 해봤습니다. 2019년에 서울에서 만들어졌고요.
6개의 학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동대문 지하철역에서도 지금 한 군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학교에만 있는 것 같으면 사실은 구청 단위에서는 이 학교 쪽에서는 저희가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고민을 했는데 지하철에서 만들어진 걸 보고 나니까 저희가 조금 감이 오더라고요. 저희도 교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관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 기관이 많습니다. 창작센터도 있고 상담센터도 있고 문화의 집도 있고 그리고 우리 대표님 오셨는데 그죠? 맞으시죠? 지금 청소년 관련 기관 운영하시고 계시잖아요. 제가 페이스북에서 많이 뵀습니다. 너무 유명하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청소년 관련된 기관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기관에 저희가 시설비 정도를 지원을 해주고 운영은 기관에서 하는 정도로 만들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안으로 먼저 만들어서 조례 안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만들어 두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조례, 지역조례 같은 경우에는 특히 기초자치단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을 근거해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상위법이 없으면 사실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방조례는 거의 대부분 비슷비슷합니다. 제목을 찾으면 그 법령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서 제목을 찾으면 바로 그 제목에 맞는 조례가 딱 나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시설 내 청소년 스트레스 프리존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요 안 나옵니다.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전국 최초의 조례안이고요. 아마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전국적으로도 이 조례가 퍼질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유명해지면 퍼지겠지만 유명해지지 않는다면 안 퍼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조례가 저는 유명해져서 여러 군데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들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넣어서 맞춰서 가기보다는 조금은 러프한 상태에서 우리가 실제로 시설을 만들어 가면서 그 안에서 함께 조례안도 조정해 볼 수 있게 맞춰 가려고 합니다. 지역 주민 참여 제도라든가 주민 참여 이런 것들을 보면 지역 주민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해서 법을 바꿔낼 수 있습니다. 지금 만들어진 법안에서도 보시다가 이 부분은 지금 현실과 맞지 않다고 건의해 주시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법이란 것은 유동적으로 시민들에게 맞춰서 우리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맞춰서 바꿔갈 수 있게 조금은 러프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남구에서 이 시설물들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있는 조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올해 안에 무언가를 시설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없을지는 구청장님과 공무원분들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어쨌든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서 유명해지기 시작한다면 분명히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공무원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복지지원과하고 오셔가지고 듣고 계신데요. 이거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손자, 손녀가 4명이나 있는데요. 먼저 정책 방안의 개선 방책은 스트레스 해소 문제는 지역적인 문제며 우리 학생들이 앞날을 위해서는 후진적인 교육 정책을 답습하고 현재 문교 정책이 오락가고 주관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교육 정책을 항구적이며 영구적인 교육 정책, 즉 다시 말하면 대학 입시 제도라든가 장관이 바뀔 때마다 자꾸 바뀌어요. 외국 같으면은 한 정책을 발전하면 10년, 20년 가까이 가는데 이것이 지금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버리면은 이게 가서 어느 대학에는 수학을 빼버리고 어떤 데는 또 영어를 빼버리고 해서 학생들이 지금 심적인 말이 아닙니다. 어떤 데는 영어는 걱정하고 어떤 데는 없는 데가 있고 수학을 완전히 빼버리고 했는데 수학은 이게 공부하는데 이게 제일 첫째입니다.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오늘이 그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굉장히 좋은 대학을 나왔거든요. 근데 이 정책들이 보면 학생들의 얘기잖아요. 저의 얘기였고 근데 다 다른 사람들이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책들은 다 교육 공무원들 혹은 학부모들이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신 것처럼 학생들의 일은 학생들이 가장 잘합니다. 이 친구들이 얼마나 대견하느냐 제가 놀랬는 게 저희가 남구 의원으로서 의장님이랑 청장님이랑 좋은 것들 상의하다 보면 항상 걸리는 게 돈 문제예요. 그래서 많은 주민들께서 어떤 요구들을 하시고 들어드리고 싶지만 결국에는 대안 없는 혹은 재정 마련이 힘든 그런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친구들은 이미
상담을 하면 서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 무엇인가까지 고민해 오는 단계까지 간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스스로 청소년 문제를 결정해야 되고 청소년의 진로 문제는 학업 문제는 스스로 결정하는 문화가 되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 시작점으로 이 조그만 남구 땅이지만 아까 이정현 의원 말한 것처럼 이 전국에 소문이 나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우리는 받아안는 그 과정들이 생기면 우리나라는 한순간에 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대구광역시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근무하다가 지금 1월 1일자로 지금은 달성군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로 가게 돼서 조금 멀어져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인터뷰했던 인연으로 왔습니다. 이제 스트레스 해소존이 서울에 6개 학교 내에 있고 그리고 동대문 지하철역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교대역 안에 청소년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이제 거울도 많이 부착이 되어 있고 한데 이제 그게 몇 년간 지속이 되면서 청소년들에게 소문이 좀 많이 났고요. 그리고 많은 청소년들이 이제 거울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첫차를 타고 혹은 문을 열기도 전에 와서 밤을 새는 사례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작년 연말에 제가 알기로 교대 역사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이제 민원이나 항의 그리고 언론에서도 이게 문제가 된다. 이걸 어떻게 좀 그만두게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취지의 이제 언론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참에 이 교대 역사 안에 스트레스 해소존을 좀 이렇게 넣어 주실 수는 없는가. 왜냐하면 그 청소년들이 가는데 관리가 안 된다는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운영비나 작은 공간 등을 이제 역사 안에서 좀 양해를 받고 어떤 협의를 통해서 만든다면 지역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매일신문 이주영 기자가 쓴 기사잖아요. 그죠? 저도 알고 있었고 그 얘기에 대해서 민원을 들어서 민상호 팀장님 가셨나요? 우리 음악창작센터 민상호 팀장님하고도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교대역에 줄 서고 하는 거 이미 음악창작센터는 음악창작소 청소년 창작센터는 또 2달 이상 예약이 거의 꽉 차는 분위기고 교대역은 와서 줄을 서는 분위기인데 이걸 해결해 줄 수 없냐고 했는데 구청의 입장에서는 지하철 공사를 저희가 가서 지시는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철 공사에서 해결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지하철 공사 입장에서는 민원이 너무 심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간극이 조금 생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과 지하철 공사 함께 조금 얘기를 해보고요. 차라리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차라리 이 공간 자체를 청소년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보자. 저도 그거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거든요. 저도 사실 효성고등학교 나왔기 때문에 고등학교 다닐 때 거기서 춤춰본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도 아니고 재작년에 친구 결혼식 때문에 거기 가서 춤 연습을 했었어요. 옛날에 여기 KT였을 때 KT 앞에서도 춤을 췄었거든요. 저기 협중여고 학생들, 그 다음에 경북여고, 경북여상, 경일여고 이쪽 학생들이 다 거기서 춤을 추잖아요, 사실. 근데 지금은 더 많은 학생들이 오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조금 조절해야 될 때가 왔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적극적으로 조금 나서서 구청에는 음청소년 창작센터가 있으니 또 위치하고 있으니 함께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도 거기를 사실 1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서 하면 안 되겠나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렇게 약속은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다른 기관이라서 저희 기관이면 충분히 제가 약속드리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생활을 3년 하면서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는데요. 고등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취업 준비를 하거나 학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밤 10시, 11시까지 학교에 남아서 공부를 하다가 집에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10시나 11시가 되면 어떻게 버스 정류장을 가다 보면 버스가 끊기는 경우가 몇몇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귀가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10시에서 11시까지 정도에서 스쿨버스를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교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스쿨버스가 야간 자율학습 끝날 때 운영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제가 다닐 때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안 되는 학교가 많습니까? 그 부분은 아예 대구시 교육위 쪽으로 저희가 의견을 넘겨서 아직 스쿨버스가 안 된다. 이 사실은 좀 놀라운 사실이네요. 학교에서 잡아두는 거잖아요. 좀 아직까지 강제적인 게 있죠. 강제적으로 잡아두면서 교통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이 부분은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아마 부모님들조차도 모르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특히나 요즘 안전이라든가 이런 거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시에다가 바로 의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거창하게 준비는 못했습니다. 가볍게 준비했지만 이 첫 발자국을 시작으로 의회와 구청이 시민들과 함께 또 청소년과 함께 간다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굉장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기획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일하는 의회, 그 지역과 이제 긴밀하게 소통하는,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어 볼까 하는 노력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이게 다 너무 좋았는데 한 가지가 정말 안타까운 게 오늘 이제 강연하신 어떻게 쌤이랑 여기 학생에 대해서 저희가 그 강연비를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공식적으로 선생님은 13만 원이었나? 그리고 학생은 5만 원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저희 의회에서 결정한 게 아니라 중앙에서 그렇게 내려오더라고요. 또 한 번 솔직히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중앙집권의 폐해를 받습니다. 왜 선생님은 13만 원을 받을 수가 있고 학생은 5만 원을 받게 되는지, 우리가 아니라 왜 또 이것까지 중앙에서 내려와야 되는지 이 문제로 한계까지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그리고 같이 한번 고민해 봐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남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저희 정책들을 들어주시고 의원분들께 정말로 감사하고요. 이 자리를 비롯해서 저희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많았으면 좋겠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열심히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마하셔야 되겠는데. 진짜 많이 나간다. 너무 잘하신다 진짜.